인생의 중반을 지나며 누구나 한 번쯤은 유럽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꿈꾸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따스한 햇살과 찬란한 문화유산이 가득한 스페인은 한 달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내어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단순히 유명한 관광지를 바쁘게 돌아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현지인처럼 아침 시장에서 장을 보고 노천 카페에서 여유로운 오후를 즐기는 삶.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막상 떠나려니 비자 문제는 없는지, 현지에서 돈은 어떻게 써야 할지, 갑자기 아프면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오늘은 부부가 함께 스페인에서 한 달 동안 머물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비자와 날씨, 정보부터 가장 효율적인 카드 사용법, 현지 의료 시스템 활용, 그리고 스페인 곳곳의 보석 같은 명소들까지 아주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입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비자 정보와 여행 시기입니다. 스페인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비자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분들이라면 관광 목적으로 스페인에 입국할 때 별도의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쉥겐 협약에 따라 180일 기간 내에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한 달 살기는 30일 내외의 여정이므로 비자 걱정 없이 떠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또한 우리 부부의 체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최적의 시기는 5월과 6월, 그리고 9월과 10월입니다. 이 시기는 낮 기온이 20도에서 25도 사이로 아주 쾌적하며 지중해성 기후 특유의 건조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반면에 반드시 피해야 할 달은 7월과 8월입니다. 스페인 남부 지방은 이 시기에 낮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어 낮 시간에는 아예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겨울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낮 기온이 15도 내외로 유지되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적어 숙소 가격이 내려가는 경제적 이점과 줄 서지 않고 명소를 관람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 겨울 여행의 매력입니다. 둘째, 현지에서 돈 쓰는 법입니다. 환전보다 스마트한 카드 전략이 필요합니다. 스페인에서 한 달을 살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현금을 뭉칫돈으로 환전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스페인은 노점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 결제, 특화 카드인 트래블로그나 트래블월렛 같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카드들은 실시간 환율로 수수료 없이 유로화를 충전할 수 있고 현지에서 결제할 때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매우 경제적입니다. 현금은 비상용으로 부부 합산 500유로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현금이 더 필요하다면 현지 은행의 ATM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트래블 카드를 이용해 유로화로 인출하는 것이 안전하고 저렴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현지 ATM기 화면에서 원화 결제를 선택하지 말고 반드시 유로화 결제를 선택해야 이중 환전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만약을 대비해 비자와 마스터 브랜드로 각각 하나씩 총 2개 이상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셋째, 숙소 예약의 디테일과 지역별 거주 팁입니다. 한 달 살기의 거점은 주방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아파트먼트 형태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호텔보다는 에어비앤비나 현지 아파트인 피소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직접 요리를 해 드실 수 있어 건강 관리에도 좋습니다. 숙소를 예약할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유럽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은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숙소 위치는 대형마트인 메르카도나가 도보권에 있는 주택가를 선택하십시오.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는 숙박비가 월 400만 원을 넘기도 하지만 세비야나 발렌시아 같은 중소도시는 300만 원 내외로 쾌적한 숙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오렌지와 하몽, 와인을 매일 저녁 저렴하게 즐기는 것이 한 달 살기에 가장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넷째, 현지 의료 서비스와 건강보험 활용법입니다. 타지에서 몸이 아프면 그보다 서러운 일이 없습니다.
스페인은 의료 수준이 높지만 국립병원은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 여행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국에서 상해와 질병 치료비 한도가 높은 해외 장기 체류 보험을 가입하고 가셔야 합니다. 가입하실 때는 상해나 질병 치료비 한도가 최소 3만 유로 이상인 상품을 선택하십시오. 만약 현지에서 병원을 가야 한다면 민간 병원인 클리니카를 찾는 것이 빠릅니다. 진료 후에는 반드시 영문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처방 전 원본을 챙겨두셔야 귀국 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스페인의 약국인 파르마시아는 거리 곳곳에 초록색 십자가 간판으로 있어 찾기 쉽습니다. 하지만 평소 드시는 상비약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영문 처방전과 함께 여유분을 넉넉히 챙겨가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섯째, 스페인에서 반드시 가봐야 할 지역별 명소 추천입니다. 스페인 한 달 살기를 하면서 꼭 방문해 보셔야 할 보석 같은 장소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바르셀로나의 성가족 성당입니다. 가우디의 미완성 걸작으로 불리는 이곳은 내부로 들어오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빛이 황홀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남부로 내려가면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슬람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정교한 조각과 연못은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세비야 대성당도 필수 코스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으로 콜럼버스의 묘가 안치되어 있으며 히랄다 탑에 오르면 세비야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드리드 근교의 톨레도를 추천합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중세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스페인 한 달 살기를 위한 비자와 날씨, 돈 관리, 의료 정보, 그리고 주요 명소까지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여행이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채우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익숙한 한국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스페인의 붉은 지붕 아래에서 배우자의 손을 잡고 걷는 그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진심 어린 미소와 약간의 준비만 있다면 스페인은 언제든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스페인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맞이할 두 분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스페인 한 달 살기 계획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외 장기 체류는 준비한 만큼 더 풍요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매력적인 도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